안녕하세요. SK스퀘어는 최악의 내동매매였습니다. 두 번이나 심각한 매매를 했고 손실이 엄청나게 컸죠. 첫 번째 매매는 이전에 영상을 올렸고 이번에는 두 번째 매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매매 다 손절이 굉장히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들어가고 손절이 늦으면 계좌는 파탄납니다. 첫 번째 매매를 실패하고 그 다음 다른 종목에서도 매매를 실패해서 계좌는 큰 손실을 이미 본 상태였습니다. 심리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다시 SK스퀘어가 급등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SK스퀘어 몰빵하고 버틸련다. 될 대로 되라. 이런 심리 상태가 됩니다. 위든 아래든 최소 10% 등락에 베팅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도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오묘한 법칙이 도박을 하려고 하면 항상 처참하게 망합니다. 잘 되는 법은 한 번도 없죠. 머피의 법칙처럼 항상 최악의 사건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승산이 있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내가 이길 것 같을 때만 돈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내가 질 것 같은데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SK스퀘어는 내가 질 것 같은 감정은 안 들었죠. 매수할 땐 기대감을 가지고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졌죠. 이건 질 것 같은 게 아니지 않느냐. 이길 것 같으니까 돈을 넣었고 결국 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SK스퀘어는 질 것 같은 감정은 안 들었지만 이길 것 같은 생각도 안 들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주가의 방향을 모르고 베팅한 겁니다. 주가의 움직임이 예상되지 않는데 그냥 베팅한 거죠. 돈은 항상 이길 것 같을 때 넣어야 합니다. 이길 것 같다는 건 주가의 움직임이 예상되고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쳐줄 근거가 있을 때 이길 것 같은 겁니다. 그냥 변동성이 크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고 진입하는 건 이길 것 같은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질 것 같은 쪽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명확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 베팅을 한다면 그 사람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냥 도박꾼이죠. 그리고 이런 도박꾼은 꾼들의 먹이가 됩니다.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다가 잡아먹히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늑대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눈빛이 또렷하게 먹이를 찾아 나서는 이리처럼 움직여야 하죠. 철저히 계획된 사냥을 해야 합니다. 준비된 상태로 살금살금 먹잇감에 다가가서 콱 물어야 하죠.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풀밭을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초식동물은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저는 길게 먹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주도주 매매를 해야 합니다. 단기 급등락을 이용한 매매는 1%만 넘어도 정말 감사해야 하며 일부 물량을 매도해야 합니다. 단기 급등락을 이용한 매매는 짧게 치고 빠져야 하죠. 단기 급등락 매매는 사전에 인지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들어가야죠. 하지만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도주 매매를 하면서 길게 먹는 게 계좌에 더욱 이롭습니다. 양봉에는 일부 물량 매도해야 합니다. 양봉에는 매도라는 공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욕심부리다가 수익을 전부 반납하고 심지어 손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주도주라고 생각했다면 믿고 버텨볼 수 있지만 그런 관점도 없이 진입한 종목에서는 무조건 양봉 나오면 매도입니다. 줄 때 못 먹으면 전부 뺏어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내가 못 파는 동안 남들이 전부 매도하면서 수익 실현하고 이제 주가는 폭포수가 나오게 됩니다. 나만 바보처럼 못 팔고 손실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남들 다 파는데 저 혼자 멀뚱멀뚱 있었던 겁니다. 초보자도 이런 초보자가 없죠. SK스퀘어가 주도주라서 훨훨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는가? 아니죠. 그냥 급등하면 적당히 수익 실현하려고 했죠. 그러면 양봉 나올 때 일부 물량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SK스퀘어에 대한 이슈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가를 볼 때 SK텔레콤과 함께 살펴봐야 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냥 신규 상장주인 줄 알았던 것이죠. 신규 상장주 도박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내 평단가까지 하락하면 일단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지하고 탈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죠. 상승할 때 매수세보다 하락할 때 매도세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승 주가 흐름은 상승 양봉을 쉽게 잡아먹지 않습니다. 주가가 그대로 다 밀려버리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만약 상승한 주가를 다 반납했다? 이건 하락 신호인 겁니다. 한번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도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팔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양봉이 나올 때마다 수익률이 1, 2%씩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망합니다.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다음번 캔들에서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양봉에서는 일부 물량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신되는 주도주에서는 한번 베팅해보자고 생각하고 버텨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평소에 등락을 이용한 매매에서는 그냥 곧장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평단가 밑으로 빠지면 바로 잘라내야 합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하락했다는 건 이미 잘못되었다는 징조입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은 거기가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간 가격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켜줘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켜주지 못한다는 건 저점이 아니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판단이 틀렸다는 겁니다. 첫 시작부터 나의 판단이 틀린 매매에서 수익을 볼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내가 종목의 움직임을 첫 매수 시점부터 예측하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종목의 움직임을 처음부터 예측하지 못했는데 나중에도 예측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매수도 못하는데 당연히 매도도 못하죠. 나의 예측 영역을 벗어난 종목이라는 겁니다. 매수하고 나서 물리면 그냥 내 판단이 틀린 겁니다. 약손실로 빠져나오는 게 베스트입니다. 항상 최악의 손실은 버틸 때 나옵니다. 본전에 매도하고 탈출하면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텨서 큰 손실을 보면 다음 기회를 노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죠. SK스퀘어는 무려 4%가 넘는 손실을 봅니다. 폭포수 맞고 버티다가 줄줄줄 흘러서 결국 손절치게 됩니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계좌는 망가집니다. SK텔레콤의 최대 주주는 SK주입니다. 30.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주는 최태원 최대 주주가 18.44%를 가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함께 대한민국 휴대폰 시장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SK텔레콤은 전체 가입자 수의 45%가량을 확보하여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21년 11월 29일 액면 분할과 동시에 인적 분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액면 분할 비율은 보통 일주를 5개로 쪼갤 계획이며, 배당금도 삼성전자처럼 분기 배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와는 배당 지급월도 동일한 것으로 예상되며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를 소각한 상태입니다. 인적 분할한 신설투자회사의 이름은 SK스퀘어이며 중간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상장의 첫날 코인과 메타버스에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죠. 일각에선 신설투자회사를 결국 지주회사인 SK와 합병시켜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범 SK가의 지배권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행동이라고 주주들의 우려하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종토방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14일 SKT 중간지주사는 당분간 합병 안 한다고 밝힌 뉴스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K텔레콤은 분할 후 신설된 투자 중간지주사를 SK그룹 지주사인 SK와 당분간 합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분간은 잠시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K스퀘어와 SK를 합병하는 걸 당분간 안 하겠다는 뜻이죠. 잠시 동안 안 한다는 뜻입니다. 합병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 안 한다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합병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